안녕하세요. 인크랩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이 글로벌 컴퍼니의 레이아웃 코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개 문제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전체 너비를 확인해 봅니다. 전체 너비는 100%와 그리고 콘텐츠 너비인 1340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 영역은 100%고요. 그리고 A, C, D 영역은 1340이네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헤더는 100, 슬라이드는 350, 그리고 컨텐츠는 임의라는 값 또 알아서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부터 부분은 또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A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C 영역이 있고요. 컨텐츠 영역이 있고 D 영역인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체 감싸주는 랩을 만들 거고 그 안에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컨텐츠 영역에는 또 그 안에 배너 영역과 그 다음에 탭이 들어가는 영역이 이렇게 존재해 줄 겁니다. 또한 슬라이드 영역 안에는 우리 여기에 지금 보시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슬라이드 위에 링크 부분이 겹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쇼컷이라고 해서 겹치는 부분까지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디에서요. div id 전체를 감싸는 랩이 있을 거고요. div id 헤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할까요? 슬라이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푸터 영역이 있을 겁니다. 콘텐츠는 나뉘어 있는 게 있죠. div id 우선 배너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탭 메뉴가 있을 겁니다. 탭 메뉴 부분은 탭 메뉴 범위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탭 메뉴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div id 쇼컷 메뉴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슬라이드 안에 쇼컷이라는 컨텐츠와 컨텐츠 안에는 배너하고 탭이 있습니다. 각각 컨텐츠의 이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아이디 이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레이아웃 랩이 있고요. 그 안에는 헤더가 있고 헤더 밑에는 슬라이드가 있고 슬라이드 밑에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형제들끼리 먼저 선택자를 만들어 줍니다. 푸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안에는 뭐가 있었죠? 슬라이드 안에는 우리 쇼컷이 있었죠. 쇼컷이 있었고요. 콘텐츠 안에는 배너가 있었습니다. 배너와 그 다음에 탭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랩은 전체를 감싸는 역할만 해줍니다. 100% 이렇게 해주고요. 헤더 부분은 위드 값이 1340 픽셀이었어요. 하이트 값은 100 픽셀이었고 일단 백그라운드 넣어서 색깔을 볼 거고요. 마진 값을 넣어서 0과 오토를 넣어서 가운데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체크를 해보면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헤더 영역에 1340 범위인 빨간색 범위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1340 맞습니다. 자, 이제 CSS로 다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위드 값이 100%입니다. 하이트는 350 픽셀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CCC 해서 회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할 필요가 없겠죠. 위드 값이 100%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영역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 부분이에요. 헤더하고 같았거든요. 그래서 헤더를 카피를 해주고 근데 이 콘텐츠는 임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값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식 요소들만큼 알아서 이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식 요소들은 부모가 134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드는 100%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아까 150 픽셀 정도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줄 거고요. 마진은 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너 부분은 박스 디자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너를 또 박스를 카피해서 여기는 300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컬러는 F6F6 해서 컬러를 지정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배너와 컨텐츠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줄여도 되겠죠. 자, 마지막 푸터 영역입니다. 푸터는 또 헤더에서 갖고 올게요. 헤더와 동일하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네, 붉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스크롤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네요. 하나면이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넘어가지 말라고 탭 메뉴를 250, 그 다음에 배너를 네, 120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요만큼 밑에 남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배너는 150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이 범위 안에서 해야지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큰 레이아웃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로고와 그 다음에 내비 영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쇼컷을 안 했네요. 쇼컷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쇼컷 이 부분은 안 했네요. 자, 일단은 위드 값과 하이트 값과 그리고 백그라운드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는 부분이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가운데 정렬 마진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띄어서 붙이는 포지션 속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높이 부분은 몇으로 할지 이만큼이 100인데 그 높이가 같은지 조금 작은지 판단하십시오. 저는 80으로 잡으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80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검정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000.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여기 들어와요. 이거를 띄어서 아래쪽 하단에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요게 위치를 잡는 포지션 속성이 들어갑니다. 우리 띄어 붙이는 거 있죠? 앱솔루트로 들어가고요. 레프트 50%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텀은 0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아래로 와요. 이유인즉슨 네, 부모를 기준해서 배치가 되는데 처음에는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누구가 될 거냐면 슬라이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달라붙거든요. 근데 레프트로 50%로 줬어요. 그래서 50%에서 시작되는 박스가 됩니다. 이걸 반 왼쪽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트랜스폼에서 트랜스레이트를 주죠. 그리고 마이너스 50%를 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마이너스와 50%를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됩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면 아래쪽으로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셨을까요? 이 부분 포지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쇼컷까지 완성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어서 콘텐츠 영역에 해당하는 그 로고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영역을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푸터 부분도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때 로고의 크기는 지시사항에서 혹시 로고의 사이즈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는 가로가 190에 가로가 190에 높이가 44로 네, 직접 제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비는 190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HTML로 왔고요. 그래서 div 클래스 그 다음에 로고입니다. 그리고 div 클래스 내부라고 하겠습니다. CSS에서 와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CALC 캘크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하면 계산을 어렵지 않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width는 190 픽셀이라는 크기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height는
네, 100에 백그라운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자, 내부는 여러분들 1340에서 190을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빼줘도 되는데 CALC 가로하고 그 다음에 100% 부모를 100%예요. 빼기 190 픽셀을 해주면 알아서 계산도 해줍니다. 여기에서 컬러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양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네, 잘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주고요.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로고는 190이고요. 내부는 그 나머지를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네, 포그 계산 없이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터 영역입니다. 푸터 영역은 일단은 기존 로고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배치해 보면 조금 작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작아졌기 때문에 너비를 저는 한 150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고보다는 또 패밀리 사이트는 좀 넓거든요. 패밀리 사이트는 250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값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푸터 영역은 div 클래스 우리 F1, 2, 3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2번, 3번 됐고요. 이제 CSS에 와서 푸터 부분입니다. 푸터 부분에 F1, 2, 3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 3 웨이드 값은 150 픽셀이었죠. 그리고 하이트 값과 백그라운드는 푸터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나머지도 다 동일한데 이제 F2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F3은 250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F2는 CALC 그리고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가로는 붙여서 해야 돼요. 100% 빼기 400입니다. 400 픽셀이네요. 지금 150과 250을 더해서 400이 나왔습니다. 여기 연산자 빼기 앞뒤도 뭐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띄었어야 되겠죠. 자, CALC 뒤에는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산자 앞뒤는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66F에서 컬러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푸터에는 디스플레이를 네, 플렉스를 줘서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크기가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코딩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 네, 컨텐츠의 레이아웃 코딩까지 잘 마쳤습니다. 헤더하고 푸터까지 잘 마쳤습니다. 화면을 줄여보기도 해보고요. 늘려보기도 해서 B 영역이 화면의 100%일지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자, F 영역은 여러분들 처음 해보는 분들 이제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슬라이드 부분이 화면의 100%이고 그 다음에 숏컷이 그 위에 겹쳐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처음에는 전체에서 이제 부분적인 치수를 빼고 나머지를 계산을 했는데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여기 cal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계산도 조금 편리하게 했습니다. 자, 레이아웃 코딩을 잘 마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좀 필요하다면 레이아웃 코딩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헤더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